요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요 부분을 떼어내는데, 이렇게 주어진 위치부터 앞으로 하나하나씩 당기는 함수를 shift left라고 해서 만들고, 여기에 num items까지 끌고 올 수도 있고, num items를 하나하나 줄이는 거는 그냥 밖에서 하게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것도 취향이니까.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shift left item row, 에러 안 나죠? 예. 이렇게 shift left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도 shift left에 넣을 수 있어요. 항상 shift left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이제 더 깔끔할 수도 있죠. 뭐야. 이렇게 해도 잘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shift left를 remove에서만 쓰냐?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썼죠? 어디도 썼냐 하면 여기도 썼어요. 그러니까 shift left를 만들면은 팝 프론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remove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드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프로그램 할 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한다. 그럼 모듈화 하는 거예요. 이 모듈화 한다는 거는 걔를 함수로 추상화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함수가 상관하지 마세요. 함수가 간단한 거를 최적화해 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컴파일러 해줄 거예요. 인라이너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코드를 더 유지보수하기 쉽게 깔끔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shift left 만들고 search 만들면 이제 중복된 코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리스트 코드에 보면은 뭔가 중복돼서 더 최적화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shift left가 있는데 shift right가 있나? 푸시 프론트 할 때 이게 오른쪽으로 다 당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얘도 shift right 같은 거를 만들고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푸시 프론트 말고 여러 군데에서 쓰인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서트 인덱스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 얘는 shift right가 필요하죠. 그럼 이런 것까지 만들게 되면은 shift right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shift right도.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한 군데만 있으니까 굳이 얘를 함수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shift left 만들 뿐만 아니라 shift right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부터 그 위치를 비우는 거죠.
그럼 거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insert 이런 걸 만들려면은 저걸 만들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코드가 약간 중복되죠. get과 set은. get set이 코드가 약간 중복돼요. 범위 검사해야 되고 이게 중복이 되고 그 중복 때문에 C++에서는 이런 걸 활용했죠. 활용하는데 자바는 뭐 그런 걸 활용할 건 없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코드하고 제가 막 빨리 지워서 잘 안 보시고 해도 원래는 둘 다 범위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범위가 유효하지만 그 값을 주고 범위가 유효하지만 그 값에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만들면 체크 레인지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레인지는 보이던데 만약에 범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예외 발생하겠죠. 그럼 죽겠죠. 그래서 저렇게 중복되는 코드들은 가급적 우리가 모듈화해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복된 코드를 없애가면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중복 코드를 생각하지 말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훈련이니까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고 다 잘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리팩토링 해보세요. 그 리팩토링 하는 건 중복된 코드, 좀 효율적이지 못한 코드들을 개선해 보는 거죠. 이걸 개선하더라도 여전히 죽었네. 왜 0이야?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치면. 네, 에러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해 놓고 계속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좀 더 확실한 버전이죠. 1번 버전보다는 첫 번째 만든 버전은 잘 돌아가는데 코드들이 좀 중복되어 있고 최적화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얘는 코드 구조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코드들을 다 정리를 했죠. 질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C++ 아니 자바 버전에서는 search라는 걸 만들었고 shift left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find, remove first, remove all, top front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있는 중복된 코드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버전이었냐면은 중복을 허용하면서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버전이죠.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버전을 용량이 고정이 안 되게끔 바꿔볼게요.
얘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려고 했는데 파이썬으로 하기가 좀 그래요. 동쪽 배열은 자바나 C++ 하는 게 좀 더 교육적이어서 다시 C++로 좀 돌아갈게요. C++로 돌아가서 요번 버전은 세 번째 버전입니다. 세 번째 버전인데 이 버전은 여전히 비정렬 리스트이고요. 근데 용량이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적 배열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 이 코드 중복을 제거를 안 했구나. 얘는. 같이 합시다. 아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지금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서치에서 인트를 썼어요. 인트를 썼고 자바에서는 인트 쓰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늘 이런 게 고민거리예요. 마이너스 1. 없을 때 뭘 반환할까? 이게 고민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와 C++에 도입한 게 바로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고 얘도 이렇게 옵셔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있으면 색인값을 얻을 수 있고 없으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옵셔널을 리턴하니까 is present. 얘가 있으면 널이 아니면 옵셔널이 empty가 아니면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s present 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짜야 되냐? 어디 갔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알았어. 오케이. 조금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게요.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해서 결과값을 얻어내고요. 옵셔널 값을 얻어내고 옵셔널이 값이 있으면 존재하는 값이면은 get을 이용해서 그 인덱스 값을 얻어와서 shift left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음? 그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여러분도 혹시 함수형 프로그래밍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면은, 옵셔널 쓰면은,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치했는데, 그게 있으면, 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할 때에는, 이제 어떠한 값을 서치했는데 찾을 때도 있고 찾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찾지 못했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지 애매할 수 있고, 각각마다 고민하기가 싫으면은 이제 뭘 쓰시면 되냐? 옵셔널이라는 타입을 쓰시면 되고, 옵셔널을 쓰고 나면은 이 옵셔널과 그 함수형 프로그램이 결합되면은 더 파워풀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선은 바꿔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int 대신에 옵셔널을 쓸 수 있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C++에서도 이 옵셔널이라는 거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자료 구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C++ 넘어가면은 사이즈 T를 썼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안 돼.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보통 최대값, 용량, num 아이템스를 주게 돼요. 근데 그럼 이 num 아이템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환할 값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바는 어차피 배열 색인이 in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절대 색인이 될 수 없어서 마이너스 1 쓰는 게 배열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얘는 반환값을 뭘 주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겠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찾아봐야 되잖아. 얘는 없을 때 뭘 반환해 주지? 그걸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옵션을 쓰게 되면은 그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옵션을 설명하는 걸 제가 잠깐 빼먹었고요. 옵션을 설명한 거를 가고, 응? 들어왔나? 아,
요게 중복을 제거한 C++ 버전인데 여기도 보면 Shift Left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여기도 옵셔널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썼고 쭉 내려오면은 이제 이렇게 요 푸시 프론트는 아니고 퍼 프론트는 Shift Left를 써서 최적화 아니 뭐 했고 find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버전도 올려드리긴 올려드릴 건데 이제 얘를 갖다가 동쪽 배열 기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스 10 해가지고 용량은 10으로 고정했었고요. 자바도 10으로 고정해가지고 용량이 고정됐었어요. 근데 이제 용량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늘리게끔 그 버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캐퍼시티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 T 캐퍼시티를 봤는데 0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확보해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5가 됐든 몇이 됐든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를 5로 그 자바가 아니라 C++하고 파이썬은 초기 용량이 0인 상태 출발을 해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냥 빈 리스트를 만들면 내부적으로 배열의 용량을 10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예제에서는 5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도 잘못했네. 얘를 포인터로 아이템 수를 포인터로 잡아서 여기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캐패시티 인자를 받아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용량을 알면 필요한 용량을 제시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용량을 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얘는
아이씨, 왜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전 언소틸 어레이 리스트는 용량이 10이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초기가 목록을 막 15개 막 많이 줬어요. 그러면 15개를 다 수용 못 하는 거죠. 용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근데 이제는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초기가 목록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수용해 줄 수가 있어요. 다 수용하기 위해서 얘가 주어지면은 요 기본 생성자를 불러서 init 리스트와 똑같은 크기의 그 배열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배열을 확보해 놓고 그 남 아이템스 저장되는 요소의 개수는 init 리스트의 크기와 똑같이 세팅을 하고 이제 메모리 카피를 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아이템스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되겠죠. 초기가 목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를 좀 보여드리면은 원래 만들었던 거에는 용량을 고정했고 정적 배열을 썼었는데 이제는 동적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capacity라는 현재 용량 정보를 유지하는 변수를 추가했고 max는 없앴고 그 다음에 정적 배열이 아니라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기 위해 포인터만 뒀고 이 포인터의 동적 배열을 언제 생성하냐면은 기본 생성자에서 생성을 해요. 근데 기본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인자를 안 주고 생성하면은 초기 용량은 5예요. 근데 내가 뭐 10, 20, 30 주면은 30 용량의 배열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가 목록을 받으면 이제 용량 제한이 없으니까 이 초기가 목록의 크기만큼 배열을 확보하고 요소의 개수도 초기가 목록과 똑같이 해주고 이걸 쭉 옮겨와야 되는데 옮기는 걸 좀 빠르게 옮겨오기 위해서 메모리 카피를 이용하는 겁니다. 메모리 카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됐어요. 이걸로 됐고 이제 동적 배열이 됐으니까 뭘 해줘야 돼? 소멸자에서 사용하고 있던 배열을 반납해줘야 되겠죠. 그럼 딜리트가 필요한 거고 이 딜리트하는 순간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귀찮아. 그러면 빅5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other와 똑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tapestry도 똑같이 만들고 num items도 똑같이 만들고 items를 새롭게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기존 그 other의 items에 있는 데이터들을 메모리 복사해 가지고 빠르게 옮겨 오면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 빅5를 빠르게 좀 정의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wap 함수를 만들고 이제 처리하는 건데, 뭐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std swap. 수업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other를 대입 연산자에서는 other를, 그러니까 other와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가 다른 점은 생성자는 객체를 처음 생성하는 거고 그 대입 연산자는 처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객체의 내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객체의 내부 상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수업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바꾸고 아이씨 귀찮아요. 이동 생성자를 만들면 이동 생성자는 임시객체이니까 걔를 복제할 필요 없이 내 걸로 옮겨오면 돼요. 그래서 num items는 템프의 num items, 아니 num items, 그러니까 items는 템프의 items를 갖고 오게 하고 템프의 items는 null ptr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요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동 생성자는 이 비용하고 new 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 생성자는 얘가 이제 임시객체라 곧 없어지려니까 너 없어지 말고 내가 너 대신 할게.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얘도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렇게 만들면 빅5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빅5를 우리는 자료 구조에 앞으로 C++로 만들 경우에 다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C++의 자료 구조의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적 할당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를 끊임없이 계속 받아주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게 배열을 이용해서 하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하든 뭘 이용해서 하든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복사 생성자나 이동 생성자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런 increase capacity가 필요해요. 용량을 2배로 늘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용량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이 부분만 필요해요. 2배로 늘리고, 항상 2배로 늘려주고, 데이터를 복사해 오고, 기존 거 반납하고, 이제 아이템스가 그 새로운 동적 배열을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되냐? 얘는 이제 필요 없죠. isFull은 이제 풀 날 리가 없어요. 이제는 항상 부족하게 되면은 용량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false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꿀 게 없고 이런 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 num items가 뭐랑 같으면 용량 늘려줘야 돼요. 현재의 크기가 capacity하고 같으면 예외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increase capacity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럼 이제 바꿀 거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동적 배열이 된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게 안 되나?
그거 넣는다고 해결되나? 그렇지 않은가? 요거는, 요 에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에러 안 나게 바꿔놓으면. 이게 원래 아까 것도 돼야 되는데. 예, 우선 에러는 제거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용량이 고정된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실제 자료구조처럼 쓰려 그러면은 그 동적 배열 버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동적 배열 버전을 바꿀 때 C++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정적 배열을 쓰면 안 되고 동적 배열을 써야 되겠고, 동적 배열을 쓰는 순간 C++는 이런 빅5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이동 생성자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increase capacity 같이 용량을 확장할 때 쓸 함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에서 원래 isFull을 검사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량을 늘리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그게 뭐 용량이 고정돼 있든 안 돼 있든 바뀌는 건 없어요. 늘 푸시백은 뒤에 추가하고 푸시프론트 앞에 추가하고 리무브 뭐 똑같아요. 이게 뭐 동적 배열이든 동적 배열이 아니든 이 내부적인 다른 연산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걔네는 바뀌지 않고 동적 배열로 바뀌게 되면은 이 C++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파이썬하고 자바는 이런 빅5 만드는 게 없죠. 필요 없으니까 좀 더 쉽게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